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 양시장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예,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좀 의미를 좀 부여하자라고 하게 되면, 음, 뉴욕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우와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반등 부분들은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좀 하루 정도는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스닥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9월 달이죠. 9월 달하고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저점 자체가 14,300포인트 정도가 좀 강력한 지지선인데, 이쯤에 좀 다다르다 보니 나스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 부분들도 아마 시장에서는 좀 고려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년도 12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 이러한 이제 넥라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넥라인들. 그러니까 이러한 넥라인들에 대한 지지 포인트들이 항상 시장에서는 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들, 그리고 지지선으로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였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 때까지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해외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장중에 있었던 중국 쪽 호재죠. 어제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긴축에 대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한 축을 좀 담당을 했었던 중국 내에서에 대한 통화 정책 자체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는 좀 반대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출 우대 금리입니다. LP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LPR이라고 하는데 음, 2달 연속 인하를 했어요. 2달 연속 인하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중국의 인민은행이죠. 예,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기는 기준금리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중국 내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 그다음에 뭐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죠. 아까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소리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이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LPR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좀 막겠다라는 의지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쉽게 얘기하는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2850포인트를 하향 이탈 시킨 상태잖아요. 2800포인트를 깨버리게 되면 이게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서 공정치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나와줬어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 안 좋게 해석이 됐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는 또 수급적인 이슈들도 있잖아요. LG 엔솔이 성황리에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게? 성황리에 이제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면 이제 이 청약에서, 누락된 자금들이 이제 증시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요 게임이거든요. 사실, 요 게임인데. 어느 정도는 이 매크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지만 이 LG 엔솔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이 판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 투심 자체가 살아나면 이 자금 자체가 뭐 일정 부분은 빠져나가겠지만 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증시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 이 LG에서 청약금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천군만마거든요. 천군만마. 그동안에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서 거래량 감소, 거래 대금 감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일부 섹터들만 끌어올려버리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기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기현상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 LG 엔솔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어떠한 형태로 시장에 머물러 있는지 이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미국의 FOMC. 과연 1월 FOMC에서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의견들을 내보낼지,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의견들을 좀 내보낼지, 이게 좀 가장 관전 포인트긴 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매파였거든요. 정말 강력한 매파적인 의견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들이 덜 매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죠,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이 매파적인 의견에 대해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큰 파고만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바닥을 역설적이게도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반등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그냥 뭐 다음 주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당장 당면 과제는 현재 지금 코스닥 지수 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95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는 2850포인트,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근데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지수대를 회복을 했다, 탈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의미 있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뭐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실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2차전지 포지션을 좀 잡아뒀어요. 2차전지 포지션을 좀 잡아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제가 LG 엔솔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LG 엔솔이 가지고 오는 성장 부분들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소재 관련 종목군들, 뭐 장비 관련 종목군들, 기타 좀 옆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어요.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종목군들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 그리고 성장주 섹터에 상당히 좀 어깨를 좀 무겁게 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기지개를 좀 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의미 있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찌됐든지 간에 성장 포지션이잖아요. 이 성장 포지션이 주가에서,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이 온기가 자연스럽게 투심 개선이죠. 투자 심리 개선.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수급 양 자체를 좀 체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얘기는 뭐 내일 또 계속 해드릴 거고, 뭐 지속적으로 좀 해드릴 거니까 뭐 그거는 이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주된 내용은 종목 이야기예요. 어제도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떠한 형태로 좀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떠한 형태로 딱 표출을 하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우리 주시장 회원님들이 좀 들으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도움을 많이 좀 드릴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도 관심 종목 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자, 오늘 7.27%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이게 일봉상에서의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이게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좀 짧아서 좀 보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월봉으로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아유, 뭐, 어지럽죠, 여러분들? 2020년도에 주가가 17,000원이었는데, 이게 7만원. 최고가가 78,000원이니까. 근 1년 반 동안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두 배가 넘어요. 훌쩍 넘죠. 몇 배야, 지금 이게. 그쵸? 3배. 3배가량이 지금 상승을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펄을 얘네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퍼가 100배라고요, 지금. PBR은 6.97배. 시중 물량도 6.5%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량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퍼가 150 갑니다. 200 갑니다. 뭐 300 갑니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상황들은 아니고 지금 수익적인 관점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느냐 현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LG에너지 엔솔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너무 후하게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 주변주들의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 많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동박, 뭐 많아요, 여러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제는 제가 좀 많은 종목들도 얘기해드렸으니까 그거는 빼고 오늘은 요 나노 신소재 하나만 딱 보자고요. 이 나노 신소재가 뭐 하는 회사냐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요만 일단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개요만 좀 체크를 할게요. 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소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 제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타겟 제품 이외에 인쇄 전자산업에 적용하는 실버 나노 잉크, 페이스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산업에서 주로 공급하는 분야는 방막 태양전지 분야이며 고효율 전지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9월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22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무려 48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시장에서 그 타당성을 얻는 거죠. 타당성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테마적인 부분들을 안고 움직이는 거하고 처음에 테마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이 움직이는 기간 자체가 틀려요. 움직이는 기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나노 신소재인데 이 나노 신소재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 딱 두 가지. 하나는 OLED 소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2차 전지 소재.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소재겠죠.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게 뭐냐?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게 뭐냐? CNT 도전제입니다. CNT 도전제. 오늘 저희 VIP 회원방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10% 가깝게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를 시켰거든요, 오늘. 더 할 수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좀 했어요. 그리고, 좀 대형주 포지션이 10% 정도 움직이게 되면 약간은 좀 쉬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내일 음봉 때 다시 재공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 다 10%가량 수익 실현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가 뭐죠, 여러분들?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실리콘 첨가제. 그런데 이 실리콘 첨가제가 왜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나노 신소재 얘기하다가 저기 대주전자 얘기를 하네.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핸드폰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2년 쓰고 한 3년 쓰면은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은 바꾸면 돼요. 교체를 하면 돼요. 그쵸? 쓰다가 아예 성능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 교체 주기 자체가 부담스럽지가 않다고. 그런데 자동차는 여러분들 어때요? 타면 10년이야. 물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 4년 타다가 바꿔버리고 3, 4년 타다가 바꿔버리고.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이게 재산 목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교체를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요. 10년 주기 교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을 뜯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계속 바꿔가면서 구동 부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구동 관련된 뭐 하체 부품, 그다음에 엔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만 계속 교체하면서 쓰는데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 이 전기차의 50%는 배터리 가격이라고요. 이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고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첨가제죠. 실리콘 첨가제.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고 거리를 멀게 해주고 그리고 충전 속도도 짧게 해주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 그러니까 실리콘 첨가제들만 들어가서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 나노 신소재가 생산하는 CNT 도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까지 같이 첨가를 해주게 되면 이 실리콘 첨가제의 역할이 배가 돼요. 배가 됩니까? 뭐 2배 됩니다, 3배 됩니다 이건 아니고 효율이 좀 더 높아지죠. 효율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첨가제의 시장이 급성장하면 할수록 이 나노 신소재가 생산하는 CNT 도전제도 동일한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하고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10% 가깝게 상승했죠. 나노 신소재도 동일하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됐었을 때 실리콘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 막 하다 보니까 이 실리콘에 대한 채용 속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2024년도로 짧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속도로 개발, 증설 속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추이 전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추이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 짜잔, 요렇게 추이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리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상치들이 딱 잡혀버리니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 자체는 100배인데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퍼를 계산해봤더니 20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2024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4년도에 대한 실적이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들이 충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용인이 되고 오케이 좋아 너희들 인정할게 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6만원대 7만원대 주가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LG 엔솔이 시장에서 상장을 해서 따상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당일날 따상 가고 따상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LG 엔솔이 평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평가가 어느 순간 균열이 딱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주들이라고 뭐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같은 방향 보여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현재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 자체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노 신소재, 뭐 대주전자, 뭐 에코프로, 예, 뭐 장비 쪽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TSI, CIS 이런 애들. 이런 식의 흐름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가느냐. 짜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상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자, LG에너지.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었죠. 양극재용 CNT하고 도전제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나노신소도 마찬가지로 음극재용 CNT, 도전제 공급사예요. 양극재 CNT 도전사가 LG화학이고요. 음극재는 얘네 하나예요. 국내 유일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쭉. 그리고 SK1에도 공급을 하고요. 삼성 SDI도 공급을 하고요. 여기는 아직은 예산. 가능할까에 대한 예산. 노스볼트에도 들어가고. 똑같죠? 네. 양극재는 어떻게 돼요? 나노신소재가 SK1에 공급. 똑같습니다. 그만큼 요 사이클 안에서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 요 사이클 안에 있는 이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셀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노소재들 같은 사이클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내부적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클만 하면 돼. 사이클, 서플라이 체인만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안에 들어가서 막 뭐 2차전지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거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정도만 인지하시고 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지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예요. 보완제 역할.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차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팽창이 돼요. 디스차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막 많은 사이클이죠. 매니 사이클을 써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움직이게 되면은 이 도전체가 들어가가지고 좋은 그쵸? 팽창을 좀 잡아주는 전자 이동을 좀 도와주고 팽창을 좀 막아주는 보완제 역할로서 이 도전제, 바인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도식화 시킨 건데 이것도 뭐 인지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푸는 거잖아요, 부푸는 거 배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도전제에 대한 성장 사이클들이 제대로 좀 나와줄 수 있을지 한 번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에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지막, 뭐 동박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또 실리콘 첨가제와 그리고 실리콘 첨가제와 더불어서 이 도전제에 대한 성장 흐름들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거듭 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때 그래도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에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하게 너무 높아서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금은 좀 불식시키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좀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봉에 대한 차트 흐름들은 뭐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자고요. 단순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패턴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패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패턴이냐.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역헤드앤 숄더잖아요. 그쵸? 왼쪽, 헤드, 오른쪽. 그러면 주가가 밀리면서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높이만큼 빠집니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이게 뭐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이해를 하기에는 기간적으로는 사실 좀 짧기는 해요. 짧게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가지고 인지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지지라인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지지라인. 그쵸.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11월 달 정점 찍는 종목군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막 밀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2차전지가 좀 재미가 없었다고 작년 연말에.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제가 한 중순쯤인가 초순쯤에 말씀드렸죠.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리밸런싱 될 겁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1, 2주 전후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일 때 지금 타이밍이 딱 이거거든요. 타이밍이 딱 이거예요.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이 패턴을 읽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지지선 정도만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종목들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이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최근에 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량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6만원대에 대한 지지선. 그러니까 6만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요 지지 라인 자체를 강하게 좀 지켜줬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성장을 뭐 200% 합니다, 300% 합니다. 이거를 24년도 실적을 믿으세요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계속. 다만 다음 주에 있을 LG 엔솔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단기 목표치 자체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그러니까 뭐 상단에 내려서 74,000원 갑니다. 78,000원 갑니다. 이게 아니고 한 7만원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갈 거야? 왜 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 판 거야?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들. 오늘 대량거래량 터졌죠. 내일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야. 또 사야 돼요. 높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또 사는 거야. 여기 왜? 매물대가 돌파가 되잖아. 동일한 움직임 보여줄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동일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거죠. 또.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이겠죠? 한 12만원, 그러니까 오버셔부터 한 13만원대까지는 일단은 내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수익 매매. 그 다음에 LG에너지 시장에서, LG 엔솔이 시장에서 대박을 쳐요. 대박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 13만원을 거뜬히 넘어갈 거란 얘기죠. 그럼 LG 엔솔도 대박을 칠 거라고. 그럼 이 주변주들도 똑같이 움직일 거야. 직전 고점을 강하게 또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하는 그런 종목군으로 분류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LG 엔솔에 대한 성장 평가들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절차들을 좀 밟으셔야 돼요. 종목들을 뭐 물론 이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 종목 사가지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투자로 처음에 투자로 접근을 아예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과 종목, 기업 이 분석들을 하면서 스윙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투자법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종목 정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주는 아니고 나노 신소재 관심을 좀 가져보자. 재미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오늘의 관심 종목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란다. 자꾸 왜 대주전자하고 나노하고 쌍을 이루니까 자꾸 대주전자를 먼저 얘기해드리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고 일단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저 역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한 종목 정도 2차전지 사이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이 종목도 좀 숨어있는 종목, 숨어있진 않아. 이미 뭐 시장에서 뭐 다 알려져 있는 종목이니까 숨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라도 나만 몰랐네 하지 마시고 요런 게 요거구나 라고 공부 시간 한번 가져봤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나노 신소재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찌됐든 간에 즐거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상승 정말 반가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도 이번 한 주를 마무리를 하는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포트폴리오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방에 들어오셔서 매매 같이 하시는 것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운영을 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번 달 운영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꾸준하게 수익들은 계속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꾸준하게 수익들은 챙겨가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 그리고 시장을 공부를 하고, 뭐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오셔서, 주식창, 최영동 고수, 추세 추종반으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면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